백선엽 장군 호국 구민비가 있네요. 6.25 당시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51년 4월 주민들이 칠곡군 가사면 다부 1, 2 산 97-1번지 소야고개에서 세웠던 구민비로 2003년 8월 29일 이곳으로 이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백선엽 장군의 호국 구민비네요. 예. 대한민국 제1사단장 육군 준장 백선엽 장군 구국 구민비로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제1사단장 육군 준장 백선엽 호국 구민비라고 적혔습니다. 학도병으로 편성된 제1사단 수색대대 1950년 8월 약 500명의 학도병과 전투병이 전투에서 결사항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투 중인 아군들 사진이네요. 코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이 다부동을 사수하는 한국군 제1사단을 방문했는 사진입니다. 다부동에서 노획 무기를 점검하는 제15연대장 최희형이 대령이라고 적혀있네요. 메가더 장군의 한국군 제1사단 방문. 예, 그 당시에 백선엽 사단장이 준장으로서 사단장이었던 시절입니다. 북진을 위해 낙동강을 도하는 12연대 주의수라고 적혔습니다. 12연대 주의수. 군수물자를 나르는 민간인. 예, 이렇게 어깨에 메고 움직였네요. 예. 서울 입성 후 기자회견하는 백선엽 제1사단장. 대장 별 4개 달았을 때가 32세라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더 젊었을 때겠죠. 예.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구한 다부동 55일 1950년 8월 1일에서 9월 24일 동안 55일간 전투가 있었네요. 예,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240km에서 가장 전략적 요충지, 전 국토의 10%만 남은 상황이었고요. 예, 전투 경과는 제1단계 낙동강 연안 방어작전, 제2단계 주저항성 공방전,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있었고 3단계 적 방어선 돌파 반격이 되었네요. 예, 반응 감사합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6.25) 때 1번 6.25 남침을 했고 북한군이 서울 점령을 했고 3번 북한군이 낙동강 진출했고 4번 국군 유엔군 낙동강 방어선 구축 5번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네요. 예. 대한민국을 구한 낙동강 55일. 결론적으로 다부당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삶과 죽음의 경계, 외관철교. 우리 잠시 외관철교 가게 될 텐데요. 외관철교가 그 당시 끊어진 모습을 보겠습니다. 폭파된 외관철교입니다. 폭파된 외관철교. 지금은 복원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폭파되었습니다. 폭파된 외관철교. 개요 1950년 8월 3일 20시 30분 저녁이었군요. 외관철교 폭파를 통한 즉 전차 도하 저지 공격 지연의 성공, 피난민 희생과 함께 폭파되었네요. 전투 경과 워커 낙동강 방어선 구축 명령, 동북쪽에 국군, 서남쪽에 미군, 외관 일대 주민 소개령 8월 3일 미 기병사단장 개입 수정했네요. 철교 폭파로 즉 전차 도하 저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관 철교를 폭파함으로 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맞이했다는 그런 겁니다. 외관 철교. 예. 3. 혈맹국의 희생 자상고 전투. 이 사진이 집단 학살당한 미군이라 그러네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개요 1950년 8월 15일에서 17일 자고산 303 고지 방어 미 5기병연대 H중대 45명이 집단 학살당했네요. 즉 다발총으로 학살 5명이 생존되었고요. 전투 경과는 적 기습 공격 8월 15일 새벽 해무 안개 이용 침투식 공격, 박격포 소대 포로 8일 아침에 되었네요. 전투 경과. 정원대는 국군으로 오인되어 가지고 전폭기 공격 고지 탈환 8월 17일이었네요. 자고산 전투에서 많은 미군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 가장 치열했던 382 고지 전투. 개요 382 고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이것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 한번 봐주세요. 개요 382 고지 전투. 1950년 8월 13일에서 23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피아간 주인이 15회 바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거점 지역이었네요. 전투 경과 즉 보전협동, 보병하고 전차를 얘기하겠죠. 보전협동 공격 8월 13일 3사단 105 기갑사단 6천여 명 뺏고 뺏기는 혈전 8월 15일에서 22일 사이에 즉 저녁 및 야간의 기습 공격 15연대 최종 탈환 아군이 8월 23일날 최종 탈환했다는 거네요. 328 고지 가장 치열했던 328 고지라고 그러네요. 다섯 번째 전무후무한 융단 폭격. 융단 폭격을 하고 있네요. 미군이. 개요 1950년 8월 16일 11시 58분에서 12시 24분 약 30분간 20몇 분간이네요. 폭격을 했네요. B-29 폭격기 98대 98대가 동원되어서 960톤이 나와갔고요. 낙동강 대안 양목 일대를 폭격했네요. 5.6km 곱하기 12km 5.6km 곱하기 12km 약 67.2 입방킬로미터네요. 이 일대를 융단 폭격을 했네요. 전투 경과 미 8군 적 4만명 식별 8월 12일 1사단 적 식별
8월 13일 15연대 수색대 집결 확인되었고, 융당 폭격 8월 15일 적 전쟁 승리 확신 의지 상실되었네요. 결론적으로 아주 융당 폭격을 함으로 해가지고 치열한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산혈화의 유학선 전투. 시산혈화의 유학선 전투. 전우야 잘 자라, 이 노래가 나왔네요. 예. 개요 1950년 8월 13일에서 23일 수세로 몰렸던 아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전쟁,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류. 전투 경과 치열한 고지 쟁탈전 8월 13일에서 21일 아군 2300명, 적군 5690명이 전사했네요. 아군 12연대가 최종 탈환 8월 23일 적 포병연대장 중장 정봉욱 귀순되었고, 가수 현인의 전우야 잘자라 하는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산혈하. 산에는 시신이, 강에는 피가 흘렀다는 그런 의미겠죠. 유학선 전투. 최초의 전차전 볼링 앨리 전투. 볼링 앨리 전투. M26 미군 전차라고 그러네요. 개요 1950년 8월 18일에서 23일 천평계곡 진목정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차전 한미연합작전이라고 그러네요. 전차 포검이 볼링공으로 핀을 넘어뜨릴 때 모양과 유사하다 해서 볼링 앨리 전투라 하네요. 전투 경과 미 27연대 정원 8월 17일에서 18일 M26 전차 8대 소열이 협곡 배치되었다는 거고요. 적 공격 경멸은 8월 21일 야간 D24 7대 자주포 산문 파괴되었다는 최초의 전차전 볼링 앨리 전투를 말하네요. 보이지 않는 순간 희생. 학도병과 경찰 총수 조병옥 내무장관이 사진이 나오네요. 개요 다부동 전투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경찰과 학도병, 보이지 않는 순간 희생정신. 전투 경과는 837 고지 탈환 작전 8월 16일에서 23일 돌격전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고요. 674 고지 탈환 작전 8월 17일에서 19일 탄약, 식량, 환자 운반 임무. 대구 사실을 위한 경찰 참전. 조병옥 내무장관 전국 15,000명이 경찰이 동원이 되었네요. 보이지 않는 순간 희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다부동 전선 사수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되었고요. 낙동강 방아선 사수로 인천 상륙작전 성공 계기가 되었으며,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으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의 아주 중요하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발전되었죠. 인천 상륙작전이 되었고, 서울 탈환작전, 서울 탈환이 되고, 옛날 중앙청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개항하고 있는 해병대원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부동 전투의 전체 개요를 봤는데요. 다시 전적 기념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이지 않는 인력들이 많은 학도병과 경찰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다부동 전투가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 구국경찰 충원비가 여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걸림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건국, 구국, 호국 민주경찰로서 역사의 구비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50년 6.25 전쟁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9월 5일 영천이 무너지고 대구가 함락되기 직전 이곳에 있던 입법부 행정부들을 비롯한 미 8군 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자 당시 경찰 총수인 조병옥 내무장관은 대구를 적에게 내주면 나라가 망하니 경찰만이라도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필사의 굳은 결의로 70만 대구 시민을 보호하였다. 경찰은 군과 더불어 낙동강 전선에서 오직 구국 불태의 결사항전으로 대구 방어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그해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전사자 기록에 있는 197명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경찰관이 장렬하게 산하여 구국경찰의 순간 정신이 전세의 길이 빛나고 있으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안식처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매우 안타까이 여겨왔다. 마침 이무영 경찰청장이 경북도경을 초도 방문하여 전용창 청장이 업무 보고 시 발의한 이 보훈 개혁에 찬의를 표함으로써 꽃다운 젊음을 조국에 바친 숭고한 충원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산교육의 현장으로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구국경찰의 뿌리인 이곳 다부동 격전지에 전 경찰의 뜻을 모아 이 충원비를 세우게 되었다. 2001년 6월 6일 충원비 건립 추진위원 일동이라고 적혀있네요. 우리 경찰들이 6.25 때는 군인 못지않게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이 다부동 전투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기념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을 방문해 주신 방문객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념관은 현충시설로서 쓰레기를 뿌리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협조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현수막 부착이나 이미 게시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념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념관은 현충시설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버리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임의로 현수막 부착이나 게시물들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말씀. 구국용사 충원비네요. 구국용사 충원비. 구국용사 충원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국용사 충원비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곳 다부동 전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렬히 산하신 국군 제1사단, 제8사단 10년대, 제7사단 3년대 1대대, 미 제1기병사단, 미 제25사단 27년대, 미 제2사단 23년대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그것을 기리며 후세의 전쟁의 교훈으로 삼고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구국용사 충원비 비문을 직접 쓰고 1995년 6월 24일 당시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과 함께 제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각비는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장병들의 명단을 병적 항인을 거쳐서 확인된 전사자 및 생존자의 당시 부대와 계급, 이름을 새긴 비명 구국용사의 비는 1994년 9월부터 199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육군 제54단 장병들의 유악산 일대에서 발굴한 259점의 유해를 합장한 것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예. 구국용사 중원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은진. 여기 자유의 재단에 조국 위에 목숨 바친 영령을 모시노라 가신님의 짧은 인생은 결애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리 라고 적혔습니다. 구국용사 중원비.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조은진 원내대표께서 이곳에 오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뒤에는 구국용사의 묘가 있네요. 구국용사의 묘, 구국용사 지묘 라고 적혔습니다. 다부동 지구 전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후의 너슬 길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6.25 자유수호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인 다부동 전투의 전성을 기념하여 서기 1991년에 전적기념관을 건립하였으나 전쟁의 포연이 사라진 지 40년이 넘도록 수많은 구국 영령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어 다부동 전투 구국용사회 주관으로 육군 제54단의 지원하에 1994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당시의 격전지를 수색하여 구국용사의 유해 259점을 양지 바른 곳에 이곳에 안정하고 1995년 5월 30일 경상북도와 칠곡군의 지원을 받아 구국용사 중헌비 및 구국관을 세워 조국에 몸바친 옛 전후의 넛을 기리며 구국 정신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가꾸었으니 구국의 영령이시여 고이 잠도소서라고 적혔습니다. 다부동 전투 구국 용사회 라고 적혔습니다. 다부동 지구 전적비 기념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지는 것임을. (6.25) 전쟁 발발과 서울 함락, 우리 민족의 가장 참혹한 전쟁, 김일성의 무력적화 통일 야욕에서 비롯된 기습 남침으로 겪어야 했던 비극, 광복 이후 찾아온 민족 불운의 전쟁.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 주둔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여 해방 직후로부터 약 3년간 군정 실시.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민족 불운의 미래가 결정된 역사적 시기가 되었다. 1945년 사진이네요. 비극의 도안이 한반도. 한반도의 분단화가 노골화되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이 제기, 좌우의 중도파를 중심으로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1946년 좌우합작운동, 1948년 남북협상운동이 전개,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한반도 문제 유엔으로 이관, 유엔 총회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건국. 1946년 초 북한은 스탈린 휘하 육군 대위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거쳐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적혔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분단된 남과 북.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한국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김구,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민족 진영은 반탁운동 전개, 좌익계열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해 신탁 통치 지지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반탁을 중심으로 좌우가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 비극이 도가니. 6.25 새벽의 총성.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스탈린의 절대적인 후원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군은 적전선에서 탱크를 선두로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 전 국토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병력과 장비가 열시한 한국군은 각 전선에서 후퇴의 후퇴를 거듭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일거의 38도선을 돌파하였다. 옹진반도에서 북한군을 맞은 독립 제17연대는 병력의 열세와 장비의 화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지연전을 펼치다가 6월 26일 아침 인천으로 철수하였다라는 사진입니다. 3일 만에 서울 함락. 북한의 기습 남침 불과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 춘천, 강릉을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약 44,000여 명이 사상 및 실종됨. 서울을 침공한 북한군 제105 전차여단은 4단으로 정편 후 제3사단과 4사단과 함께 서울사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북한군 수뇌부는 2일간에 걸쳐 서울시청에서 성전 축하 연회를 열면서 수복대까지 동족에게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네요. 붕괴된 방어선. 6월 25일 오후 서울 진입의 중요한 통로인 임진강교는 북한의 남하 저지를 위해 폭발해서는 실패했고 급기야 한국군 철수로 북한군 제6사단 주력부대는 서울을 향해 물밑을 내려왔다.
한국군은 정부가 6월 27일 수도를 수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자 적이 서울 시내로 들어오기 전에 한강교 폭발을 계획하였으나 국군 3, 4단이 한강 2분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과 임진강교 폭파 실패에 따른 강박관념으로 한강교를 너무 빨리 폭파시켜 국군의 주력을 잠열시켰다.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된 한강교에는 수십 대의 차량과 수백 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북한군의 서울 시내 진입 시간으로 빛을 봤을 때 8시간 정도는 연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초된 결과였다라고 붕괴된 주요 방어선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6월 23일, 6월 30일 미군의 지상군 투입 결정 이후 유엔 회원국들도 잇따라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규모는 지상군 1개 군, 3개 군단, 9개 사단, 3개 여단, 8개 보병대대와 지원부대로 총 병력 34만 1000명이 집결, 34만 1000명, 해군 2개 기동함대, 공군 3개 부대의 전력이 동원되었다. 특히 16개국 전투부대, 5개국 의료지원부대, 32개국 물자지원부대, 7개국 전후복구지원부대 등 당시 전 세계 93개의 독립국가 중에 63개국 68%가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 유엔에 파병된 한국전쟁, 유엔군이 파병된 한국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원과 응원 감사합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미군의 선발대로 파병된 7월 1일 미 제24사단 스미스 부대는 7월 5일 중미령에서 40여 대의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에서 맞서 분투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의 패배는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미군과 국군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미군의 패배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병력 장비의 감축과 훈련 부족 등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히 투입되어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였다라는 설명이네요. 오산 중미령 전투. 돌파된 한강 방아선. 한강 방아선이 붕괴되고 오산지구 전투에서도 스미스 부대가 철수하게 되자 국군과 유엔군은 소백산맥 및 금강선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연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경부국도 축선상에 배치된 미군은 오산 대전 등지에서 지연작전을, 중동부 전선의 국군은 진천, 이화령, 동랑리, 영덕 전투 등에서 북한군에 막단 피해를 주는 등 7월 한 달 동안 적의 남진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7월 7일 유엔에서는 최초로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 메가더 원수가 유엔군 사령으로 임명되었다.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이 동경으로 날아가 메가더 장군에게 유엔기를 넘겨줌으로써 한국전쟁은 유엔이 창설된 후 유엔의 이름으로 파병된 최초의 전쟁이 되었다. 7월 13일 메가더 원수에게 전달된 유엔기는 7월 17일 한국에 있는 제8군 사령부에서 전달되었다. 지상군의 지휘권과 함께 미 제8군 사령관에게 유엔기가 전달되었는데 7월 17일은 마침 세계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유엔기를 건네받은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작전 지휘권 이양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내 원활한 작전 지휘를 위해 7월 14일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 제8군 사령관에게는 7월 17일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그리고 해공군의 작전 지휘권은 극동 해공군 구성군 사령관에서 각각 이양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국군과 유엔군의
지휘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지휘권 이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천도. 전쟁 중 한국 정부는 서울에서 대전, 다시 대구, 또다시 부산으로 전선의 이동과 함께 수차례 옮겨 다녀야 했다라고 적혔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가 전쟁 때 계속 이동되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은 핏빛, 승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 용감한 이들의 혈투, 다부동 전투라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과 지연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준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방어선과 대전 전투 사진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 제24사단은 스미스 부대의 중미령 전투 7월 5일을 시작으로 금강방어선 전투 7월 15일, 대전 전투 7월 20일을 치르면서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7월 20일까지 대전을 사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3배가 넘는 북한군 2개 사단을 상대로 사단장, 딘 소장까지 35인치 바주카포를 메고 북한군 전차와 맞서 싸웠으나 결국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으로 아군은 대전 이남의 영동과 상주 일대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강방어선과 대전 전투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 사진은 통락리 전투 7월 5일에서 8일 충북 음성 통락리 일대에서 임부택 중력이 지휘하는 제6사단 제7연대는 여교사 김재혁의 신고를 받고 동락초등학교 일대에 집결 중이던 북한군 제15사단 1개 연대를 기습적으로 타격하여 개전 이후 가장 통쾌한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노획한 많은 무기 중 일본은 유엔으로 보내져 소련의 전쟁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락리 전투가 이런 역사적 의의가 있네요. 화령장 전투 7월 17일에서 21일 경북 상주 화령장 일대에서 김희진 중령이 주의하는 독립 제17연대는 주민 엄복림의 신고와 포로 전술을 통해 상주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15사단 2개 연대를 매복 전투로 선물하였다. 전투 결과 북한군은 상주 대구로 진출하는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반면 국군과 유엔군은 5일간 적을 저지하여 낙동강 방어선 형성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전투의 패배 책임을 물어 북한군은 제15사단장을 해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6일이 오산 동락리가 여기고요. 울진, 안동, 화령장, 공주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외관, 영천, 상주, 거창, 진주, 마산 이렇게 지금 날짜별로 7월 6일이 오산 동락리 울진 상황이고 7월 14일이 평야 쪽이고 7월 22일이 저래되었고 7월 25일이 상주 거창 김천으로 쭉 내려왔고요. 7월 31일이 외관 대구 영천 포항 울산 부산 마산만 남았는 그런 상황이네요. 7월 31일 최후의 보루 낙동강 방어선 전투 서부 및 남부 지역 창녕 영산 진주 마산 미 3개 사단은 북한군 4개 사단에서 맞서 창녕, 영상, 진주, 마산 축선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북한군은 8월 공세 때 미 제24사단은 영산을 피탈당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고전 끝에 이를 격타했다. 미 제25사단은 마산을 거쳐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6사단에 맞서 큰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역공격을 감행하여 마산을 끝까지 지켜냈다. 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 이런 전투가 있었고요.
중서부 지역 외관 다부동 803 전투네요. 외관 다부동 803 지역은 경부 국도 및 철도 등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 수도였던 대구와 근접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곳에서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 제5개 사단에 맞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면서 대구의 관문을 끝까지 지켜냈다. 중서부 지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동부 지역 의성, 신영, 영천이네요. 국군 3개 사단 제68 수도사단은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4개 사단을 상대로 의성, 신영, 영천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북한군의 9월 공세 시 국군은 다부동 방면에서 엄밀한 영천 방면으로 전환된 즉 제15사단의 기습 공격을 받아 한 차례 영천을 피탈당하였다. 이로 인해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까지 고려할 만큼 최대 위기를 맞이기도 하였으나 제5사단이 신령에서 감행한 역공격과 제8사단의 영천 탈환으로 국가 존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중동부 지역 전투도 아주 중요했네요. 동부지역 전투. 동부지역 전투 포항 영덕 기계 안강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포항 영덕 기계 안강 등을 연안 동부전선에서 유엔군 유격부대를 포함한 제12사단 및 제5사단의 공세를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특히 국군 제3사단이 북한군 제12사단 및 제5사단에 의해 영덕 남쪽에서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되는 위기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성공적인 철수 작전을 거쳐 포항지구 임무에 투입하여 동부전선의 위기를 구해내고 반격의 발편을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 또 아주 중요했네요. 동부지역, 중동부지역, 중서부지역이 이거 외관 다부동 803 지역이네요. 최후의 보루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6.25) 당시 때 장비들이네요. 저런 총들은 아마 북한군이 사용하던 것 같습니다. 가변 소총 56 AK 소총 신원어프 소총 머시나 켄터 소총 (987) 소총 등등 여러 장비들이 있네요. 북한군이 사용하고 했던 거, 이 따발총이라는 거죠. DP 기관총 이렇게 생겼네요. 백선엽 장군과 예림의 전쟁 얘기. 지금 백선엽 장군의 전쟁 얘기가 미니어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유리 때문에 반사돼 잘 보이질 않네요. 예. 물러설 것도 없고 물러서지도 안 된다. 한 채의 땅이라도 적에 뺏겨서는 수많은 전의 죽음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 죽음으로 지켜라. 오직 승리. 반드시 승리의 함성을 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수업 내용을 다부동 전투,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1일에서 9월 24일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축한 최후의 저지선으로 대구를 진출하는 적의 공격을 격타하여 인천 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편을 마련한 구국 작전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시끄럽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철교, 끊어진 외관철교 1950년 8월 3일 20시 30분 폭파되었네요. 즉 전차 도하 저지 및 공격 지연에 성공했는 외관철교, 끊어진 외관철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고산 전투 1950년 8월 15일에서 17일 미 5기병연대 H중대 집단 학살이 되었고요. 미군이 집단 학살된 그 끔찍한 현장입니다. 5명이 생존되었습니다. 융단폭격, 아까 나왔죠. 융단폭격. 1950년 8월 16일 11시 58분에서 12시 26분간의 폭격이 있었고요. B-29 폭격기 98대가 960톤 터뜨렸습니다.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융단폭격 사진이었습니다. 네 번째 328고지 전투 1950년 8월 13일에서 23일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거점 지역 태극기 휘날림의 원작지였습니다. 328고지 전투의 사진입니다. 328고지 전투 사진입니다. 유학산 832 고지 전투 1950년 8월 13일에서 23일 치열한 고지 정탈 전 전우야 잘자라 노랫말 배경자입니다. 유학산 전투 고지입니다. 유학산 전투가 전우야 잘자라 노랫말 배경지였네요. 볼링 앨리 전투 아까 나왔죠. 1950년 8월 18일에서 23일 한국 최초의 전차전 한미연합작전 볼링 앨리 전투라고 합니다. 다부동 전투의 주요 고지 상황별 1번이 호구의 다리. 호구의 다리라는 것이 지금 외관 철교를 말하는 것이겠죠. 외관 업이 있고 외관 철교입니다. 외관 철교가 있고 두 번째 자고산이 있네요. 자고산이 있고 지금 칠곡보가 있고 3번 유학산 839 고지가 여기 보입니다. 839 고지 숲대미산 518 고지 328 고지가 있고요. 융단폭격지 양목면에 융단 폭격을 했던 것이고요. 미 8군 국군 방어지역, 미 육군 1사단 미군 방어지역이고요. 자, 습전을 있고 이렇게 다부동 전투 주요 고지별 상황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하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잠시 나왔습니다. 다시 좀 이따 다시 제가 들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전 지역은 다부동, 대구 북방 22km입니다. 대구와 최단 거리로 방어선 붕괴 시 대구 사수가 불가했습니다. 주요 고지는 328, 수암산, 유학산, 가파른 경사, 병풍을 두르듯한 횡격실 능선. 기상 1950년 8월 당시 30년 만에 가뭄과 무더운 날씨 37도였네요. 비전투 손실과 기후에 적응되지 않는 미군의 큰 타격이 있었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다부동 전투의 설명입니다. 단계별 전투 상황 1단계 1950년 8월 1일에서 12일 주저항선 303 고지에서 328 고지 숲대미산 유학산까지 지연전이 있었고요. 제1사단 12연대
상주 낙정리 일대에서 적 2개 대대 저지 다부동 전투 및 교전을 승리로 장식. 1사단 11연대 해평 지금의 구미지역 일대 주둔되었고요. 1사단 15연대 3차에 걸친 적도와 공격 저지 실패로 369 고지 피탈. 제1사단 12연대 369 고지 탈환되었고요. 제2단계 1950년 8월 13일에서 8월 30일 주저항선 공방전 제1사단 주저항선의 3개 연대 배치 백병전으로 북한군 저지 북한군 387 고지에서 687 고지 진목전까지 진출 다부동 위협 주저항선 돌파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루닝 권총이라고 그러고요. TT 권총 4호 구경 권총 단도가 있네요. 제3단계 4단계 반격 1950년 8월 31일에서 9월 24일까지 미 제1기병사단 714 고지 180 고지 도독산 방어 중 315 고지 대구 북쪽 12km 지점 북한군 1개 대대에 의해 점령되었고 미 7기병연대 315 고지 탈환 대구 위기 극복 한국군 유엔군 9월 16일 09시 전 전선에서 총반격 개시 9월 20일 대구 김천 대전 축선을 따라 북으로 진격 이렇게 됐겠네요. 결국 낙동강 전선을 지킴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인천 상륙작전이 있게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반격하고 선전하게 되었던 그런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투경과 3.15 전투고지 즉 3개 사단 아군 1개 사단 15연대 외관 북방 5km 횡격실 대구 진입 용기했다 그러고요. 8월 13일 328 중심으로 좌측 3대대 우측 1대대 배치 2대대 사단 내비 8월 14일에서 23일 즉 3개 사단과 15에 걸친 공방전 공안시경 외관 북방 10km 지점에서 10km 지점으로 도와 14일 공안시 공격 수적 열세로 인한 후퇴 50%가 희생되었고요. 새벽에 탈환되고 새벽 탈환 즉 포사격이 되었고요. 8월 16일 미군에 의한 유농폭격 노르망디 작전 후 두 번째네요. B-29기가 98대가 동원된 960톤이 융단 폭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80 공격 1일 진역 10회 8월 24일 미 포병 진화해 즉 3개 사단 괴멸 7회 피탈 8회 역습으로 고지 탈환 2,000여구의 시체 처절한 격전이었습니다. B-29기가 98대나 동원되어 960톤의 폭격을 융단 폭격을 했네요. 수암산 518 유학산 839 고지전투 즉 15사단 1사단 12연대 유학산 지대 내 높은 800m 고지군 북구 남저 정상 700m 부근은 암벽이 병풍처럼 둘려져 있으며 대구 진입과 주루도로 통제가 용이한 요새지. 8월 12일 낙동강 연안에서 철수 다부동에서 재편성 1개 대대 837 2대대 수암산 3대대 유학산 1대대 8월 14일에서 15일 3차에 걸친 673 고지 공격 실패를 했고요. 적의 대규모 수류탄 공격으로 8, 9부 능선에서 참변되었고 8월 16일에서 21일 수차례 걸친 837 주간 공격 5.17까지 적 점령 908 도로 차단당함 8월 22일 대대장의 결사대 인솔 야간 기습 공격으로 탈환되었고요. 2대대
8월 14일에서 24일 수차례 걸친 수암산 공격 탈환, 11일간 주간 정면 공격 과정에서 1000여 명 희생되었네요. 3대대 5.17 공방전 거듭 끝에 23일 6시 유학산 탈환, 8차에 걸친 수많은 희생 끝에 목표 탈환, 야간 기습 공격의 중요성 체득, 즉 주간 7회, 야간 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투 결과는 북한군 8월 공세 저지, 대구 사수가 되었고요. 전차 30대 격파, 전사상자 17,500여 명과 영의 전과, 아군 피해, 전사상자 1만여 명, 인천 상륙작전 성공 계획이 마련되었고요. 반격 북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다부동 전투입니다. 예. 이 다부동 전투에는 군번 없는 용사 학도병들이 많이 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중학생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는 용사, 군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전투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펜이 아닌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꼭 같은 목숨을 걸고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꼭 살아서 학생물을 다시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적혔네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20만여 청소년 애국 학도들은 펜 대신 총을 들고 20만 명 정도였네요. 구국정선에 참전하여 7천여 명의 학도 의원군이 산하였으며 7천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조국의 강토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였다. 이들은 당시 대구역 앞에 설치된 국방부 정국 직속 대한학도의용대에 지원 입대하였다. 특히 학도의용군이 화력이 돋보인 것은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화선 공방전에 있었다. 포항 전투, 기계 안강 전투, 영천 전투, 다부동 전투, 형풍지구 전투, 진동 마상 전투에 투입, 대구 사수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 1951년 3월 16일 종군 학생 복구령으로 학교에 복귀하였으나 현지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수도 10만여 명에 이르른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거룩한 애국 애족 정신은 만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국경찰,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이라도 이뤄낼 것이다. 구국경찰들을 울려 퍼진 애국의 함성, 그들의 순간 희생이 있었기에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내고 전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 당시 대구 상황, 전황의 악화로 행정부와 국회 부산으로 피난되었고요. 남한 피난민 급증으로 대구 인구가 70만을 육박했고 6.25 전쟁 직전 대구 인구 30만 명이었고요. 8월 21일 심야 시내 중심부 적 폭탄 3발이 투하되었고 8월 23일 심야 대구역 부근 적 폭탄 5발이 투하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극도의 긴장과 공포에 사로잡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경찰 총수 조병욱 이분이 결단을 내리셨네요. 경찰의 필사적생 정신, 9월 4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군경 부산 이동 요청되었고요. 9월 4일 경상북도지사에서 회의를 했고 미군 철수를 반대했으며 9월 5일 조병욱 내무장관 미 8군 사령관 방문해서 설득을 했네요. 이분이. 예. 대구는 사수하여야 한다. 대구를 적에게 내어주면 나라가 망한다. 경찰 총수로서 경찰과 함께 대구에 남아 대구를 기어이 사수하겠다라고 했네요. 이후 전국 경찰 15,000여 명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고 대구 사수를 위한 결상전 대구 방어 성공했고 낙동강 방어 전투 사망자가 197명, 다부동 전투 사망자가 51명, 평균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네요. 경찰과 우리 학도병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이러한 다부동 전투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이 성공하게 되었죠. 인천 상륙작전 사진을 보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네요. 6.25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군은 남진을 계속하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낙동강에서 교착 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연합군은 북한군의 허리를 절단하여 선멸한다는 계획을 세워 첫 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수복 대한민국 해병대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교도를 확보한 미 제19군단이 9월 18일부터 서울로 진격하여 11일 동안의 격전 끝에 서울 외곽 지역과 시가지에서 북한군 4개 사단을 격퇴하고 서울을 탈환하였다. 9월 27일 드디어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28일에는 전 시가지를 장악하여 서울 피탈 90일 만에 이를 완전 수복하였으며 낙동강 전선에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은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총퇴각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평양 탈환. 국군 제1사단, 제7사단 8연대와 유엔군, 미 제1기병사단이 평양을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 혼성부대 8,000여 명의 병력을 포위 공격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평양을 탈환함으로써 한만주 국경선까지 진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양 탈환은 그 당시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께서 평양을 탈환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평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백선엽 장군은 평양이 고향이라서 평양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제1사단장으로서 그 당시에 평양 탈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셨던 말씀을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한만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만주라 그랬네요. 한만주. 이 작전은 북한군을 경멸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공세작전으로서 국군 제6사단이 초산을, 제3사단이 해산진을 점령,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한 지 41일 만에 국경선에 도달, 전 국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었었다. 한만주 국경 진격작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압록강을 건너는 중공군 사진이네요. 1950년 10월 중공군은 선전포고 없이 6.25 전쟁에 개입, 아군의 북진을 가로막아 패망일보 직전의 김일성 정권을 구해주고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십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피아간의 숱한 사상자를 내고 물러났다 되어 있고요. 압록강을 건너는 중공군 사진이네요. 재반격과 교착전. 한만 국경선 철수? 이 사진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 사진이 한만 국경선 철수 사진이 맞나요? 그죠? 아니지 않나요? 저게 말아봐야 되겠는데 사진이, 그죠? 저게 사진이,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고착과 고지쟁탈.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회담이 열리면서 이때부터 6.25 전쟁은 일면전쟁, 일면협상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전선은 현 휴전선 부근에서 교착된 채 전투는 치열한 고지쟁탈전으로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반격 작전. 수도 서울에서 작전상 철수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평택, 단양, 삼척을 연결하는 방어선에서 중국군의 동계 공세를 저지하고 전선을 재정비한 후 총반격 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3월 15일 수도 서울을 재탈환한 후 38도선 일대까지 전선을 회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 전쟁 포로 교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많은 포로가 상방에서 발생되었다.
휴전 회담을 통하여 이들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 공산포로들은 북한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방공포로를 살해하고 수용소장을 납치하는 등의 폭동을 자행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을 거부한 방공포로 27,388명을 석방하고 기타 포로들은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부상 포로교환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상호 교환하였다. 그러나 공산 측은 아군포로 취급 과정에서 일어난 실종, 사망, 북한군에 강제 입대시킨 아군포로의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북한에 포로로 남아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를 거론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휴전 모습이네요. 1951년 7월 10일 휴전 회담을 시작한 유엔군과 공산 측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휴전 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 북한의 이균일상,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 명의로 조인에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통일 조국의 실현을 고수하여 휴전 협정 조인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3년 1개월 2일 만에 한국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남북 통일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은 안겨준 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백선엽 장군이 이것에 참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휴전에. 예. 남북과 군사력 비교, 남북 체제 비교, 남북 경제 지표 이런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비무지대 지뢰 폭발 등 최근에 일어났던 게 보이고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족 상잔의 비극 6.25, 그 아픔의 상처를 평화 통일의 길로 되어 있는데, 그 아픔의 상처를 자유 통일의 길로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유 통일, 자유 평화 통일은 모르겠지만 평화 통일은 좀 그러네요.